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녕치 못합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8월 25일에 첫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달 됐네요. 근데 저는 꼭 한 반년쯤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슬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삐졌습니다. 그리고 이회수 선생님한테도 삐졌어요. 무려 트위터 팔로우 수가 250만이신 분인데 저한테 문자로 책 광고 해달라고 그러시고 저희 팟캐스트는 홍보 안 해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녹음 끝나고 유희 선생님한테 제가 문자 보내려고요. 막 협박해야지. 250만의 1%만 들어도 2만 5천 명이잖아요. 계산이 맞죠?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하려고요? 이회수 선생님의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천상병 선생님의 시도 좋았지만 이 작품도 읽으면서 참 좋았어요. 저번 마지막 부분에 절절한 사부곡이 있었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께 드리는 절절한 사부곡.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저도 울컥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희 어머니 첫 번째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주위 분들이, 특히 제 친구들이 인사말 듣다가 잠이 들어서 정작 본문은 듣지 못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인사말을 좀 길게 하나요? 인사말만 수십 번 들었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잠이 들어서. 자장가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본문을 들어야죠. 그래서 인사말을 이만 가늠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 국민의 댓글놀이에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저희 정치색을 떠나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이회수 쓰고 정태련 글이다. 3장. 털갈이의 계절. 감성마을. 오늘도 새벽 달그 울지 않았다. 그래도 동력 하늘은 저 혼자 눈을 부비며 하품을 길게 토해내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린 밤이 허겁지겁 모월 땅 뒷곁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풍경들이 벌거벗은 알몸을 드러내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느린 걸음으로 마실 나온 봄이 뒷짐을 진 채 몽요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늘도 식사를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봤지만 몸무게는 늘지 않았다. 늘 비만을 경계하는 문화생들은 걸그룹 체중이라는 둥, 패션 모델 몸매라는 둥, 부러움을 가장해서 나를 위로하는 눈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일까? 아니면 체중계 저 새끼가 알파고 영향으로 인공지능화해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몸무게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간을 놀려먹는 재미를 재빨리 알아버린 건 아닐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이후 기계만 보면 어쩐지 기분이 나빠진다. 썩을. 도둑놈을 꾸짖으니 도둑놈을 감싸고 두둔하는 놈들이 나타난다. 도둑놈들과 한패거나 성인군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싸가지 없는 말투로 짐작컨대 절대 성인군자는 아니다. 사실 얻어 처먹는 것도 없으면서 도둑놈들의 밑이나 닦아주는 아주 역겨운 놈들이다. 나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일로 소일하고 있다. 하루 중 4분의 3을 남의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4분의 1을 내 일에 사용한다. 남이 부탁을 하면 좀처럼 거절을 못하는 천성이라 대부분 싫어도 수락을 해버리고 만다. 물론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잇새에 오징어 찌꺼기가 끼어 있을 때처럼 마음이 수시로 거북하고 부담스럽다. 그때마다 다시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랄같이 또 부탁을 수락하고야 만다. 그래도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부탁도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 한편으로는 자뻑으로 으쓱하는 기분도 없지는 않다. 가끔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고 내게 묻는 이들이 있다. 물론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다. 나는 글 속에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서 읽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모시키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국정교과서 쪽으로 말한다. 좀 거창한가? 쓰고 보니 나도 밥맛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읽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모시키는 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읽는 맛과 감동을 겸비하고 있다. 재미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고문을 끝까지 당해달라는 말과 같다. 대개 감동과 재미를 겸비한 글들은 발효된 진실이 배합되어 있다. 문인이라는 칭호를 운전면허증 따듯이 쉽게 따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문학은 예술이다. 자신의 글이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 피눈물 나는 과정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문인이라는 호칭을 싸구려 장신구처럼 가슴에 부착하고 다니거나 흔해 빠진 완장처럼 발에 두르고 다니는 이들도 적지는 않다. 특히 SNS가 그 온상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먼저 나부터 반성하겠다. 가급적이면 영양가 있는 글을 쓰도록 하겠다. 절대로 허세를 떨지 않겠다. 나는 소설을 통해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보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쪽에 가깝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 제자들이 위로 삼아 말한다. 요즘이 털갈이의 계절이래요. 그제야 자각한다.
그래, 내가 개띠였어. 오늘은 문학관 휴관일이다. 전국의 모든 문학관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쉰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관람으로 왔다. 물론 문을 열어드렸다. 나이만 먹었습니다. 또 불러드렸다. 관람을 끝내고 부인께서 내게 술 끊는 비법을 물어보셨다. 술이라는 게 기분 나쁘게 마시면 독이 되고 기분 좋게 마시면 약이 되니 가급적이면 기분 좋게 드시라고 답변해드렸다. 술꾼들에게는 술이 유일한 즐거움이고 위안이라서 끊는 일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곁에서 보기에 안타깝고 힘겨워서 물어보셨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술꾼이 술 끊는 일이 노예가 발목에 매달린 쇠사슬 끊기보다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 않는다. 때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울컥 술이 땡기면 찻상부터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차라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맨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세상, 존버할 수 있는 자신이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자뻑은 나의 힘. 어제부터 어떤 단어 하나가 내게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어떤 단어인지 도무지 생각해낼 방법이 없었다. 술과 관련된 단어 같기는 한데 이거다 하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수천 개의 단어들을 소환하고 수천 번의 도리질을 했다. 감질나고 답답한 시간만 계속되고 있었다. 그 단어를 생각해내기 전에는 어떤 일도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와인 한 잔을 마시고 그 단어가 확실하게 떠올랐다. 그 단어는 바로 몽롱하다라는 형용사였다. 너무 오랜 세월 술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몽롱해 본 기억조차 까마득하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이라고 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겠는가? 진짜 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 비늘만 번쩍거린다고 다 용은 아니다. 인생도 먼 길 가기, 사랑도 먼 길 가기. 험난한 가시밭길 헤치고 헤쳐서 맨발로 피 흘리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신발이 집색이면 어떤가. 가다가 낙오된 사람 만났을 때 손 내밀고 일으켜 세워 목적지까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1국은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착점을 할 때마다 심리적 동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어떤 경우에도 심리적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과의 대결은 인간의 패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인간이 백전백승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 알파고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다. 푸헐.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이세돌 9단의 뼈있는 한마디에 찬탄을 보냈다. 역시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서의 깊이와 성품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알파고 역시 탐복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물론 패배했다고 인간이 열등하고 알파고가 우등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지능만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다. 특히 인간은 사랑이라는 절대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지성체로 존재한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해도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존재 이유가 충분치는 않다. 방금 뉴스에서 막걸리가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보도했다. 진작 알았으면 암투병으로 개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막걸리를 독재로 마셔도 암에 걸릴 놈은 걸린다는 생각도 했다. 물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는 인정. 체중이 45.5에서 더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공중부양이 가능한 체중이다. 남들은 살을 빼지 못해 안달인데 나는 찌우지 못해 안달이다. 나도 체중을 무려 65kg으로 유지한 적이 있었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의 일이다.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천식기도 없어졌고 폐활량도 제법 늘어나 있었다. 하지만 위암에 걸렸고 위를 절제했고 요 모양 요 꼴로 다시 헬쑥해졌다. 체중을 65kg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수술을 견딜 수 있었을까? 폐활량을 늘리지 않았다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을까? 몸이 미리 알고 대비를 했던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다. 늘 정신과 영혼을 가꾸는 일에만 골몰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몸을 가꾸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아울러 얼굴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에게 물었다. 물이여, 그대는 왜 한사코 낮은 곳으로만 흐르시나요? 물이 대답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랑은 먼저 낮은 곳부터 임하기 때문이라오. 갈팡질팡 뒤죽박죽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그대는 안녕하신가요? 사장 바람의 칼날. 노래는 언제나 나를 과거로 데리고 간다. 과거에는 언제나 이별이 있고 이별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안 나고 잘난 사람 만나 잘 산다는 소식. 평소에는 까맣게 잊었다가 노래만 들으면 생각난다. 바다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분노하거나 기뻐하거나 침묵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하늘과 함께한다. 하지만 인간은 가끔 바다가 울부짖고 있을 때 하늘이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범인들은 가슴 안에 수많은 목숨들을 품어 기르지 못한다. 그저 제 한 목숨 부지하는 일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인들은 바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하늘의 울음소리를 동시에 들을 줄 안다. 어찌 하늘과 바다뿐이랴. 만물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시인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는 바다의 울음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의 밥그릇 유지에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시인들도 적지 않다.
누가 그들에게 시인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었을까? 솔직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놈의 시인이 이토록 많이 양산되었나 싶을 지경이다. 마치 내가 모르는 사이 시인 싸지르기 범국민 운동이라도 벌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인이 흔해 빠졌다. 물론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많은 세상보다는 글쟁이나 환쟁이가 많은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 같긴 하지만 때로는 글쟁이나 환쟁이의 하는 짓이 사기꾼이나 도둑놈과 다를 바가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는 짝퉁들이 너무 많이 양산됐다. 너무 많다는 사실까지는 참아주겠는데 너무 설쳐대는 것만은 참아주기 힘들다. 짝퉁들은 자신들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진품들을 모함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거나 과시한다. 양심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촛불의 행렬이 새 시대, 새 나라, 새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뉴스 보는 일이 즐거울 때도 있다. 비로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실종된 양심은 무엇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잠옷 궁금해진다. 서울이다. 숙소에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바깥으로부터 소음이 들려온다. 내가 살던 첩첩산중의 한밤중과는 딴판이다. 아하, 내가 전쟁터에 와 있구나. 소리만 듣고도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 수 있다. 글 쓰는 사람이 지적 허영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악습은 잘 쓰겠다는 욕심이다. 자신의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청사의 길이 빛날 명작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나 결심을 간직하고 글을 쓰면 결국 감동과는 거리가 먼 문자 노동의 결과물을 양산해내게 된다. 감동이 없는 글은 죽은 글이다. 그러면 어떤 글이 살아있는 글인가? 쓰는 이의 진실을 바탕으로 읽는 이의 사랑을 각성시키는 글이 살아있는 글이다. 조력이 깊은 낚시꾼은 찌의 움직임만 보아도 그것이 피라미인지 떡붕어인지 납자루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 그러나 조력이 얕은 낚시꾼은 잡힌 고기조차도 무슨 고기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 수준으로 낚싯바늘을 펴고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썩을 아는 척은 혼자 다 한다. 하수들의 입바나 손가락질은 그저 귓전으로 흘릴 수밖에. 아들이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진보합니다. 이 부분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자규적입니다. 라고 지적을 서슴지 않는다. 모두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나는 작가적 양심 때문에 대폭 수정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대폭 수정을 기할 때마다 매수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마다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도 감내한다. 나는 그 많은 직업들 중에 왜 하필이면 소설가를 선택했던가. 요즘은 샹칼, 비애감이 얼음물처럼 서늘하게 영혼을 휩싸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 오늘은 일요일. 핸드폰 보드를 보니 1316걸음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제는 3000걸음이 훨씬 넘는 걸음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이회수 문학관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는 바람에 움직일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그래도 관람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생존 작가 문학관. 지금은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한때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한테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문학관이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한 번쯤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그때 배가 아프셨다면 지금은 더 아프실지도 모르지만. 언어는 생물이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필요성이 사라지면 소멸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신조어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신조어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통용되다가 소멸해버리고 만다. 요즘 10대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다. 몇 단어만 익혀두어도 자녀들에게 경이감과 친근감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다. 이회수의 믿거나 말거나. 달 친구들과의 채널링 통신. 오래전에 아리랑의 출처가 궁금해서 달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청성 노인이라는 분께서 산중에 들어가 현금을 타며 만든 곡이라고 한다. 백성들의 슬픔을 끌어모아 음악 속에 담아서 위안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의도된 민요라고 한다. 가사에 담긴 주술적인 뜻은 아리랑 나를 알고 아리랑 너를 알고 아라리요 그리하여 우주를 알았다. 아리랑 고개로 우리의 소망 해와 별에 걸어두노니 넘어간다. 언젠가는 모두 이루어지이다. 이후에 곡과 가사 나를 버리고부터는 50년대 무렵 누군가 만들어 붙인 거란다. 많이 부를수록 국가의 힘도 강성해진다는 귀띔도 있었다. 2002 월드컵 때 윤도현이 응원가로 불렀다. 태극전사들의 4강 심화가 우연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도 위안과 힘이 되는 주술적 능력이 내재된 민요라고 하니 자주 부르면 좋을 듯. 승하면 충신이요 패하면 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 만사가 결국은 승자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내 70평생의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개뿔이고 반칙을 일삼는 놈이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 썩을. 송구스럽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염려해 주신다. 사실 암은 계속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안심해도 될 정도로 극복된 것 같고 폐기공도 완치된 상태다. 어제는 1300여 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3끼를 꼬박 먹었다. 특히 점심때는 춘천에 나가 면역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곰치도 먹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수행하고 있다. 모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많이 베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지탱해온 구심점은 무엇일까?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직도 굳세게 버틸 수 있는 저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장인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믿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장인은 자신이 쓰는 물건은 소홀히 해도 남이 쓰는 물건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세상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곧 만물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해마다 기능올림픽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적을 거두어 왔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그 뛰어난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외화 획득과 경제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어 왔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과연 어디에 그 구심점을 두고 있을까? 나는 장인 정신에 그 구심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뻑하면 고장난 녹음기처럼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타령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장인 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정치가들은 전무하다. 장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정치가들도 전무하다. 그 사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에 소재한 이회수 문학관에 오면 글이 새겨진 바위들을 만나게 된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회수의 장편소설 벽오 금악도에 명기되어 있는 구절이다. 나 하나의 마음이 탁해지면 온 우주가 탁해진다. 일체유심조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다. 내게도 있고 그대에게도 있고 먼지에게도 있고 우주에게도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주 삼라만상에 두루 편재되어 있는 것. 성현들은 그것을 알면 곧 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실력을 과시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실력을 과시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글을 쓰는 일도 수행이요, 밥을 먹는 일도 수행이다. 수행을 하러 이 세상에 와서 수행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간다. 그렇다면 내 수행의 깊이는 어디쯤에 도달해 있을까? 언제나 바보 천치가 부러울 따름이다. 개떡 같은 경우를 겪었을 때는 당연히 화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 만사 세옹지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일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개떡 같은 경우를 던져주실까 하고 일단 화를 가라앉히길. 어제는 나도 어떤 인간의 간교한 농간에 말려들어 심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흐트러진 심기를 다스릴 수 있었다. 덕분에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저물역 문학관에서 집필실로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한 무리의 난폭한 바람을 만난다. 바람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을 숨기고 있다. 바람은 거친 손길로
내 몸을 수색하지만 언제나 나는 빈털터리. 바람은 내 몸을 수색할 때마다 앙상한 늑골 사이에 가득 고여있는 허무만 확인할 뿐이다.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서는 바람이 없더라도 옷깃을 올린 채 고개를 깊이 파묻고 최대한 웅크린 모습으로 걸어야 한다. 언제 바람이 급습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경계를 소홀히 했다가는 바람의 칼날에 목덜미나 얼굴을 난도질당하기 십상이다. 바람의 발정기는 언제일까? 가끔 바람에 강간당한 계곡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언제쯤 이 유배지를 떠날 수가 있을까? 오장 솜이불과 가시방석. 오늘도 할 일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나를 위해 할 일보다는 남을 위해 할 일이 태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스케줄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남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남을 위해 한 가지도 할 일이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과 동일하니까. 요즘은 사흘에 한 번꼴로 옷을 갈아입는다. 노숙자 시절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치다. 물론 울 사모님의 배려가 절대적이다. 백화점 쇼핑을 하더라도 자기가 입을 옷은 사지 않고 한사코 내가 입을 옷만 산다. 외출할 일은 별로 없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많다. 아마도 울 사모님은 그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패션 감각 죽인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내 패션 감각이 아니라 사모님 패션 감각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세수 좀 하고 살아라, 그놈의 술 담배 좀 끊어라 헛소리를 남발하기도 한다. 어떤 족속들은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결함을 한평생 물고 늘어진다. 그놈의 5대양 6대주 같은 오지랖으로 지들 앞가림이나 잘하지 무슨 민족의 수건인 양 끈질기게 악플을 남발하고 다니는지 참 지랄도 풍년이다. 어쨌거나 나는 지금이 한밤중인데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나는 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쑥스럽다. 그러니 자랑질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만물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곧 좋은 공부요, 명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기호식품의 영순위로 술이 자리를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날이 맑으면 맑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고 날이 흐리면 흐리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 매사를 다 술 마시는 구실로 삼았다. 통금 위반으로 붙잡혀간 파출소. 파출소를 술집으로 착각하고 인테리어를 파출소와 똑같이 했구나. 이 술집 주인 아이디어 하나는 끝내준다. 종업원 유니폼까지 경찰복을 입혔구나. 사장님 아이디어 죽인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은 분명 나하고 통할 것이다. 한 장 꺾고 싶다. 파출소장과 주전자에 담긴 맹물을 권커니 작커니 했던 기억까지 있다. 그런데 위암으로 수술을 감행하고 8차 항암을 끝낸 지금으로서는 술이 그저 추억의 음료 정도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라통이 터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왈칵 술 생각이 간절하지만 내가 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술 대신 차를 마시기로 했다. 물론 차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마실수록 맹숭맹숭해진다. 그래서 요즘은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내가 주로 마시는 차는 화계동천의 황로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차다. 이름 그대로 화계에서 법제하는 황차다. 찻잎을 30% 발효시키면 녹차가 되고 60% 발효시키면 황차가 되며 100% 발효시키면 홍차가 된다. 차는 발효도가 높을수록 열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쨌거나 나는 봄이 되면 이 황로담 1년치를 구입해 둔다. 그리고 문화생들과 문학과 인생과 황로담을 음미하기도 하고 손님들과 한담을 나누면서 술을 대신하기도 한다. 지금은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다행히 올 사모님 왈, 절대로 여자는 끊지 말란다. 그것마저 끊어버리면 사나이로서의 매력이 없단다. 나는 아내 말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남편으로 살아갈 작정이다. 그래서 여자만은 끊지 않고 살아갈 각오를 날마다 단단히 굳히는 일을 사나이로서의 수행으로 삼고 있다. 싫은 매는 맞을 수 있어도 싫은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목구멍을 넘어가기 전에 올라와 버린다. 하지만 싫은 음식 먹기보다 더 힘든 것은 싫은 사람 마주보기다. 그런데 싫은 사람 마주보면서 싫은 음식 먹어야 하는 고역을 참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인내가 곧 생존의 미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질과 실력을 못 갖춘 자들이 실권을 잡게 되면 선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거리를 일삼게 된다. 생사람을 잡는 일이 빈번해진다는 뜻이다. 국민의 행복과 안위는 뒷전이고 오로지 사리사욕이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가들이 선거 때마다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도 자기에게 속아달라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 계속 속아주어야만 하나? 정치가들은 나란 일을 하는 분들이다. 나란 일을 아무한테나 맡겨서야 되겠는가? 당신이 속아서 찍어준 정치가들이 때로는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당신이 속아서 찍어준 정치가들이 때로는 당신 자녀들을 실직자로 전락시키는 정책에 앞장설 수도 있다. 부디 신중을 기해서 투표하자. 나는 매사에 게으른 편이다. 나태야말로 꿀물처럼 달짝지근한 맛을 지닌 악습이다. 하지만 나는 평소 틈만 있으면 그 악습을 최대한 즐긴다. 그러다 일단 일거리를 만나면 오래된 외투처럼 걸치고 있던 나태를 홀가분하게 벗어던진다. 그리고 집요하게 일거리를 물고 늘어진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는 일거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지쳐도 일손을 놓는 경우는 없다. 에너지 충전을 위해 잠깐 휴식을 취할 때도 일거리에서 시선을 떼는 법이 없다. 물론 성취하고 나면 다시 나태 모드로 돌아간다. 일거리를 다 해치운 성취인의 나태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방바닥에 깔려있는 솜이불이다.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혼곤하며 적당히 자유롭고 적당히 방만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성취 이전의 나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은 솜이불이 아니라 가시방석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다. 늘 하는 말이지만 태양과 희망에는 임자가 없다. 가슴에 간직하고 요긴하게 쓰는 자가 임자다. 정치가들의 열정적이고 투쟁적인 출세욕을 마치 애국심이나 애향심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질의 풍요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인식해서 선거 때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호언장담을 되풀이하는 정치가들. 그들이 언제 속이 후련할 정도로 경제 살리는 거 보았는가? 오늘날의 경제는 성실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살린 결과지 허언이나 일삼는 정치가들이 피땀 흘려 살린 결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가난하다는 어느 식자의 일갈이 터무니없는 트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고위층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는가? 부정부패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적이 있는 정치가들은 절대로 정치판에 발을 붙이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가도 마찬가지다. 사기꾼과 도둑놈들, 선거를 통해 잡초처럼 뽑아버리든지 쓰레기처럼 분리수거해버려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하자. 선거 때만이라도 나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자. 인공지능 알파고만 진화하면 뭐하나. 오리지널 인간인 우리도 좀 진화해보자. 오늘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 가서 체열검사 받았다. 체열검사 받을 때마다 탐복하게 된다. 전혀 아프지 않게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단숨에 체열을 한다. 체열실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한결같은 실력자들이다. 그런데 왜 피를 뽑기만 하고 보충은 안 해주냐고 물었더니 피를 보충해야 할 경우는 위급한 경우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란다. 검사 결과까지 보고 영화관에 가서 디카프리오가 주연하는 영화를 한 편 때리고 집에 돌아왔다. 체열검사 결과는 이상노. 밤사이 백설기 같은 눈이 내렸다. 너무 배가 고파서 쌀랑눈 덮인 땅바닥을 칼로 썰어 씹어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던 시절도 있었다. 들깨라는 소설을 통해 전봇대가 모두 떡볶이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다. 굶주린 만큼 인간을 처절하고도 저급한 동물로 전락시키는 형벌이 있을까? 그러나 육신의 굶주림보다 훨씬 더 인간을 처절하고도 저급한 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다. 참으로 무섭고 어이없는 실상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자각도 위기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모두들 기분 나쁜 날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생긴 풍조라고 한다. 하지만 쫄지 말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까지 상실하신 건 아닐 테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나도 궁금해 미칠 지경이지만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그랬네요. 금년 10월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 했나요? 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분의 2, 4분의 3쯤 읽은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글쎄요, 이회수 선생님이 홍보를 해주시면 다음 작품 이회수 선생님 책으로 하고, 아니면 안 하고요. 협박입니다. 부디 잔잔하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수 선생님의 최근 일기죠, 이 책은. 네,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음악 박병기, 그리고 타이틀곡 김문선, 우리의 대문 공병각, 그리고 저는 다스가 누구 건지 궁금한 성완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